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이 풀릴 전망입니다. 총량 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해 현재의 두세 배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개봉동과 고척동을 잇는 개봉고가가 전면 개통하면서 인근 대단지 급매를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인근 거주자들의 주거 편의성이 향상돼 기존 전셋집을 매입하거나 급매물 중심으로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첫 관문인 경관 심의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와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사실상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규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시가 오래됐죠. 1980년대부터 베드타운 기능을 해왔던 이 강북권을 이제는 자족도시로 좀 탈바꿈시키겠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 상업지역을 크게 확대하고 또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서 이 강북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북권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은 방송 시간 통해서 이 강북권 부동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는 날이 정말 봄다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수요일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강북권 이제 대개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 서울을 보면 크게 이제 3도심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3도심 같은 경우가 이제 원도심인 이제 그 사대문 안쪽,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의 이제 도심, 그다음에 여의도권의 도심, 이게 3도심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북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서북 방향을 보면 상당히 지금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고 이제 낙후된 만큼 또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강북권 대개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직주 근접성입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 그러니까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의 양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자리의 질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동북권과 이제 서북권을 보면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강북 지역에 일자리의 그러니까 질과 양을 이제 많이 늘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 지역들 보면 이제 워낙 노후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따가요, 제가 그거 자세하게 이제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이제 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고민, 매수에 대한 고민,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최근에 보면 워낙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까 뭐 소액 투자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제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뜨끈뜨끈한 이 강북권 대개조 소식은 강의 중간 시간에, 방송 중간 시간에 자세한 내용으로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또 자세한 고민 상담 원하신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거고요. 말미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요즘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라는 고민들 저희에게 많이 연락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무료 세미나를 좀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창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로 내일 예정돼 있네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요즘 또 소액 투자가 어려운 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뭐 점이라도 찍고 싶어하는 이런 용산 같은 경우에도요.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1억 미만 투자로 다 가능했었습니다. 예, 뭐 지금 서계동이니 청파동이니 이런 지역이 1억 투자로 다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최근에 보면 다 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선정이 되면서 투자 금액이 5억에서 6억 사이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올라 버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아니면 최근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으로 진행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역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소액으로 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액 투자 금액은 높아졌지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소액 투자 이제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 보면은 물론 이 어떻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무조건 뭐 개발 이슈가 있으면은 가격이 오른다. 예,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발 이슈가 있는 거랑 그래서 개발지로 뭐 선정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끝까지 진행이 돼서 마무리되는 거랑은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죠. 이제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은 선정이 되거나 지정이 되더라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액 투자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소액 투자도. 가장 중요한 게 입지인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럼 소액 투자도,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어떤 입지에 투자를 해야 되냐를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그 세미나에서는요, 소액 투자의 정석이라는, 예,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할 때, 어떤 입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에 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세미나는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고요. 그래서 이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 같은 경우, 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역적인 또 브리핑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용산에도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뭐 투자 금액이 뭐 몇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들이 지금 투자 금액이 아무리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5, 6억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2, 3억대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리고 아주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내일 세미나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소액 투자에 대한 기본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하시는 지역에 대한 분석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선착순으로 좀 접수받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여유자금 2억 정도로 네. 투자할 만한 지금 지역을 찾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사업성이 좀 좋은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네, 그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의 성산동하고요. 네. 또 2호선 상황심리역 네. 역세권 지역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이 두 지역이 네, 투자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지금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성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된 신축 빌라를 보고 네, 지금 그 투자금이 한 2억
천 정도 들어가는 네. 거고요. 네. 상황심리는 지금 투자금이 2억 4천 정도 들어가요. 신축 네. 빌라인데 두 개 다 신축 빌라여서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그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여유자금 2억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말씀 주신 대로 좀 안정적인 역세권 재개발을 좀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두 지역 말씀 주셨거든요. 5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그리고 2호선 상항심리역 인근. 과연 어떻게 좀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을지 부자 될 수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을 하셨나 봐요. 딱 찍어서 그냥 네.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네. 그냥 여기서 가까우니까 역세권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네. 사실 역세권 개발이요. 역세권 개발이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따가 요거에 대한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 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네. 예, 사업성이 왜냐하면은 이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 3종 주거 지역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거든요. 예. 네.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니까는 사업성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요. 역세권 시프트. 예. 자, 그런데 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가 사업성은 좋은데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만큼요. 예,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30년 노후도 아니면 20년 노후도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이 노후도도 맞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여기에서 또 350m 이내에 또 들어와야 되고요. 당연히 역세권 개발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 일대에 2층 이하짜리 그러니까 건축물도요. 건축물도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하고 싶으면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이거는 우리가 다가구 주택도 3층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2층 이하 건축물 비율도 50% 이하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자잘한 필지로 여기 또 역세권 주변에 큰 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잘한 필지. 그러니까는 약 한 45평 이하의 필지 비율이 또 4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요. 지정 요건이. 그러니까는 사업성은 좋은데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게 그만큼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데가 지금 이제 성산동하고 아까 왕십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성산동은 지금 요쪽에 그 마포구청역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요쪽에가 지금 역세권 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현장 가보시면 좀 빌라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렇죠? 네네. 예, 여기가 지금 빌라촌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좀 빌라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입지를 보니까는 여기 지금 뭐 상암동이랑 그죠? 예, 그다음에 바로 뒤쪽에 지금 이제 그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 지금 딱 있는 거죠. 그죠? 인근에 네. 가재울 뉴타운이 입지를 해 있잖아요. 그죠? 예.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항심리역이라고 하셨죠? 예. 네네. 자, 한번 볼게요. 상항심리역. 자, 상항심리역이 자, 요쪽에 있네요. 예. 자, 상항심리역 앞에 여기는 왕십리 뉴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항심리역 앞에 여기에 아주 노후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노후된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성산동은 가재울 뉴타운이 뒤에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보고 계신 상항심리역 일대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이 이제 뒤에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비교해서 더 좋은 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개발에 대해서 내가 아파트를 바르려는 목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성산동 하고요. 성산동하고 그다음에 아까 상항심리 쪽하고 예, 상항심리역 쪽이랑 예, 상항심리역 쪽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내가 더 차익이 클 거 아니에요. 투자 금액은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산동에서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거고 여기 왕십리 쪽에서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성산동 주변에 인근에 가재울 뉴타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가재울 뉴타운이요. 33평형대 기준으로 금액대가 어떻게 되냐면 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가요. 예, 근데 왕십리는요. 아까 왕십리 뉴타운 바로 뒤에 있었죠? 네네. 예, 여기는 16억에서 18억 정도 갑니다.
그럼 어디가 좋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쪽이, 개발을 네네.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비는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비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과물이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보더라도 상황 심리학이 훨씬 좋죠.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조합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네. 조합원이 많은 것보다 조합원이 적어야 우리가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사업성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사업성을 놓고 보면은 자, 여기 선산동은 빌라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요. 상하심역 쪽은 빌라들이 이번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라들이 별로 없죠. 네네. 여기는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빌라들,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막 20평, 30평짜리 있죠. 그 짜잘한 것들. 그런 네네.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단독들이 많아요. 빌라는 거의 없어요. 빌라는. 예,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도 어때요? 사업성도 상하심리역이 훨씬 좋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딱 가서 보시면 그 성산동이랑 이쪽이랑 이게 그 상하심리역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노후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서울에 사실은 이런 노후된 데가 많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처럼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재개발 뉴타운을 하려면 30년 67%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네. 노후된 데가 많이 없으니까 최근에 재개발 노후도도 60%로 완화해 줬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57%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노후된 지역이 많이 없으니까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노후도를 보면요. 노후도 요건을 보면 자, 여기는 성산동은 사실 노후도 비율이요. 한 6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겨우 충족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보신 데 있죠. 예, 거기는 노후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아, 네네. 예, 여기는 노후도가 거의 85% 나와요. 사실 서울에요. 노후도 80% 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정비 사업 자체가 노후된 데가 없어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그럼 노후도가 80%가 넘어가는 데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만 보면은 사실은 성산동보다 노후도가 훨씬 높은 이쪽이 훨씬 더 높겠죠, 그죠? 네, 그렇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지를 보더라도, 자, 우리가 이 왕십리 일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도심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는 사실은 성산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상암동 일대가 부도심으로 돼 있거든요. 부도심. 여기는 네. 부도심에 인접해 있는 거고. 자, 입지를 보더라도 부도심에 인접해 있는 게 좋아요?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게 좋아요? 네, 도심 쪽이 더 훨씬 좋죠. 예. 자, 네네. 그러면 자, 나중에 내가 아파트로 받았을 때 환산했을 때 아파트의 가치도 왕십리 일대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노후도도 비교가 안 되고. 입지도 왕십리 쪽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매수를 어디다 가셔야 돼요? 결정이 났네요. 그러니까 쪽으로 이게 하겠습니다. 항상 네네. 부동산 투자하실 때요. 사실 투자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지금 여기랑 네. 여기랑.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쪽이 훨씬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투자는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네. 비교를 잘하셔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거를 내가 매수하면 나중에 더 많은 차익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은 또 지금 빌라들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빌라를 매입하면 자, 물건이라는 게 희소하잖아요. 그죠? 네. 팔 물건들이 없으니까 누군가 사고는 싶은데 팔 물건들이 적다라는 거는 물건이 희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겠죠. 그죠? 아, 예,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이쪽으로 매수하세요.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지역 두 곳 중에 어느 지역이 좋을지 하나하나 분석 도움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빠르게 투자 계획 세워보셔도 실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상계동 근처에 있는 노원 센트럴 네. 푸르지오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 4평에. 네. 네. 근데 이거 이제 지은 지가 4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갈아타고 싶은데 제가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네. 직장이 성수동인데 아. 이거를 매도를 하고 네.
이제 융자가 없어요, 사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여유 자금 한 2억 있는 거 하고 대출을 좀 받아서 네. 행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를 갈아타도 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주지를 좀 바꾸고 싶다 말씀 주신 건데 네, 노원 네, 네.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를 좀 팔고 여기에 네. 여유자금 2억과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직장과 조금 가까운 행당 대림 쪽으로 이사를 가보면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도 괜찮은지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새 아파트 팔고, 네, 그죠? 얘가 지금 4년 차밖에 안 되잖아요. 예. 네네네. 팔고 지금 이제 행당동 쪽으로 그게 아마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파트가. 예. 행당 대림으로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네. 예. 일단 일단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무조건 갈아타세요. 아, 네. 예.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아, 네. 일단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여기가 지금 상계 뉴타운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계 뉴타운 아마 여기 4구역이었나? 예, 4구역이 이제 그 개발이 된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네네. 상계역 바로 옆에 있고요. 그죠? 예. 네, 맞아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여기 수락산. 여기 산 다니기 좋으시죠? 그렇죠? 사는 데는 좋아요. 예, 근데 그 뒤에 너무 또 직장이 멀어가지고. 이게 다 산이니까. 그렇죠? 예. 네네. 수락산 인접해서 주거 쾌적성은 뭐 최고죠. 예. 아침마다 그냥 공기도 좋고.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공기 좋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행당 대림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행당 대림이 지금 행당역 여기에 있죠. 예, 행당 대림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 지금 행당역에 있고요. 행당역 앞에 네. 5호선 바로 앞에 지금 행당 대림 붙어 있고 바로 또 한정거장 거리에 예, 강북의 교통의 요지인 예, 왕신이 역세권이 또 인접을 해 있습니다. 그죠? 예. 네네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숲하고 인접해 있고 이제 한강변하고 좀 인접을 해 있고 요런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자, 그럼 얘도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비교할게요. 비교. 예. 자, 행당 대림. 행당 대림. 그다음에 아까 노원 센트럴 이제 프로지오죠? 예. 네네. 예, 노센프. 예. 노센프. 예, 행당 대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압축을 하고 크게 세 가지로 저는 그걸 압축을 해요. 항상.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 직주 근접성. 그러니까 즉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저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맞아요. 직지 근접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의 학군이라던가 아니면은 상권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은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고 계시는 노원구 일대에서도 지금 상계역보다는 어디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없는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가 훨씬 더 비싸죠. 아파트 가격이. 그죠? 거기가 학군이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인문적인 환경. 예, 인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뭐 공원과 인접을 해 있다거나 아니면 한강변과 인접을 해 있다거나 이런 주거에 대한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주거 쾌적성. 예. 요거 세 가지를 놓고 저는 항상 비교를 합니다. 예, 세 가지를 놓고. 예. 자, 그럼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 자,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직장이 지금 성수동 쪽인데 너무 멀어서 지금 이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좀 자, 그러면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이 행당 대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바로 성수동 넘어가면 강남 가깝고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여기 원도심, 중구하고 종로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지금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보다는 당연히 행당 대림이 훨씬 더 우위에 서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교통이 자, 그다음에 좋은 것 인문적인 환경을 보면 인문적인 환경에는 크게 뭐 학군이라던가 상권 등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아까 상계역보다는요. 이쪽에도 아파트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죠. 행당 대림, 행담 한진 이쪽에가 학군만 보면 학군도 이쪽이 행당 대림 쪽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지금 네, 살고 계시는 맞아요. 지역보다. 네. 예, 거기다가 여기 지금 왕십리역 쪽에 한정거장 거리에 지금 왕십리역 쪽에 여기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왕십리역 쪽에 여기 강북의 3대 상권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럼 여기 상권도 지금 이 강북의 3대 상권이 인접을 해 있는 왕십리역이 인접해 있으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행당 대림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주거에 대한 쾌적성인데 주거 쾌적성은 사실 여기 행당 대림보다는 지금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가 좋죠. 이제 산 바로 아래에 그렇죠. 있으니까 공기 네네네네. 좋고 물 좋고 그죠? 네네네. 예.
그럼 주거에 대한 쾌적성은 자, 이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가 좋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은 행당 대림이 좋고요. 그다음에 주거 쾌적성은 이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행당 대림이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니 앞으로도 보면은 그쪽이 좀 발전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고 돈도 그렇죠. 더 비싸고 그러니까. 네. 예,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뭔데요? 이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지금 행당 대림이나 사시는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가요, 아주 부자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 소득 수요층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 그 다음에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틀려요. 그럼 우리가 그 해당 지역에 수요층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즉,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더 우선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네.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요, 번잡한 데 싫어합니다. 예, 번잡하니까 직주 근접이 좋은데 싫어해요. 반면에 주거 쾌적성을 많이 따져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여기는 아주 소득 수준이 높으신 수요층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상계동도 그렇죠. 그렇고 여기 행당 대림도 네네네. 그렇고, 그죠? 네네. 그러면 이쪽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요층보다는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요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여기 주거 쾌적성이 아무리 이쪽이 좋더라도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요층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행당 대림으로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 게.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얘는요, 무조건 갈아타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속 시원한 답변 들었습니다. 바로 갈아타기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나는 답을 내리지 못하겠다. 아니면 투자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바로 어제였죠. 서울시에서 강북에 대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강북권 상계와 중계, 이 월계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 급으로 좀 탈바꿈시키겠다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과연 어떤 계획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인지 어제 발표한 내용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용적률 더 완화해 줄게. 그럼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예,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건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 부동산 특히 이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어떻게 방향성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시면 이번에 어제 발표된 서울시에 발표된 강북권 대개조, 대개조에 대한 내용들이 강북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강북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로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돈이랑 연결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제가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요 정도만 아셔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6일 이제 강북권 대개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제 10시 반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강북권 대개조를 그러니까 강북권 대개조라는 정책을 발표한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예전에는 우리가 원도심, 종로 일대하고 중구 일대를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원도심이었죠. 그렇죠? 원도심에서 자, 강남 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중심 업무지구나 상업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학군도 좋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또 광역 인프라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강남 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 강북 지역은요. 강북 지역은 뭐 저층 주거 지역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상계동 같이 대규모 아파트만 좀 건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매드타운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매드타운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벌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북권 대개조의 배경은 이 격차를 앞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북과 강남의 격차는 갈수록 지금 이제 커지게 되니까,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강북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동부권하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문화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죠? 예를 들면 도심이라던가 우리가 동남권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이제 문화 이제 공간이 64%가 모여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동부권은 뭐 16%, 서부권은 10%밖에 모여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업 지역 면적도 최하입니다. 도심권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상업 지역 면적이 32%인데, 이거에 비해서 동북 지역은 13%, 서북 지역은 7%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상업 지역 면적도 상당히 지금 다른 이제 도심에 비하면 상당히 상업 지역 면적이 낮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만큼 상업 지역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요 지역들이 예전에 이제 저층 주거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된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다 노후됐다라는 거죠. 노후. 예.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권역에, 그러니까 동부권과 서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서울의 전체 노후주택의 46%가 집중이 돼 있어요. 46%가. 예, 이만큼 지금 다른 도심과 비교해 보면, 다른 권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낙후된 게 강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강북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이제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저층 주거 지역과 택지 개발 지구를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강북 지역에 우리가 터미널 부지라던가 뭐 이제 초도창 부지라던가 이런 대규모 유휴 부지들이 많잖아요. 이런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이쪽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뭐 중랑천, 홍제천 뭐 이런 천들이 많잖아요. 우이천 이런 천들이 많잖아요. 천들을 이용해서 주거 환경, 주거 쾌적성을 상당히 높여 주겠다. 이게 세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거, 두 번째가 일자리, 세 번째가 주거 쾌적성. 이게 강북 대개조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예, 자, 보면요. 먼저 이제 강북권 대개조를 이제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자, 첫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자, 어떻게 개발이 되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하고도 재개발은 우리가 역세권 지역의 1차 역세권 350m 이내에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준주거로 용도 지역에 상향이 되면서 고밀도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도 역세권에 있는 재건축은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처럼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이 될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즉 이 아파트도요,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이 된다. 근데 얘 똑같아요. 일반 재개발 그 역세권 개발 똑같습니다. 역에서 350m까지 준주거로 종상향이 된다. 예, 그래서 역 주변에 있는, 여기서 350m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준주거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서 사업성을 상당히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번에 강북권 대개조에 들어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계동이나 중계동 이런 데 보면 자, 아파트들이 고밀도로 개발이 됐죠. 고밀도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우리가 이 재건축도 저밀도, 그러니까는 뭐 저층 재건축이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다 중층 아파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자, 고밀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시켜 주겠다. 즉 뭐냐? 자, 기존의 280%를요. 360%까지 용적률을 더 높여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용적률을 높여 주면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재건축은 자, 역세권 개발하겠다. 두 번째, 용적률 인센티브 주겠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저층 주거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냐? 저층 주거 지역은 자, 노후도 완화시켜 주겠다. 노후도. 예. 노후도 원래 30년 노후도 67%잖아요. 자, 근데 60%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요건 중에 또 다른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노후도 요건도 있고 접도율, 호수밀도, 가소필지, 노후도 연면적 비율이 있는데 이 중에 접도율이라는 거는 4m 이하 되는 도로에 얼마나 많이 접행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6m까지 늘리겠다. 예, 그러면 대상지가 넓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고 접도율 요건을 완화를 해주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이 2.8배가 증가를 한다. 예, 그래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그 저층 주거 지역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나 강북 쪽에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는 고도 제한 걸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좀 완화를 해줄 거다. 그래서 뭐 자연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3층짜리를 뭐 7층까지 완화해주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적용 대상은 수유, 안암, 안산지구 요런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경관지구 아닌 고도 제한 지구는 원래는 20m짜리를 45m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얘는 20m면 우리가 아파트 층수로 하면 기존에는 약 6층 정도가 됐는데 6층에서 7층 정도가 됐는데 45m는 15층까지는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높이 제한도 좀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거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강북의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하겠다. 그래서 상업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니까 도심권 814, 동남권 627인데 또 서남권 615인데 동부권하고 서부권은 뭐 얘네 반이거나 아니면은 뭐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동부권은 이 거의 2배 이상은 늘려줄 거고요. 서부권은 3배 이상은 늘려줘서 다른 권역하고 앞으로는 다른 권역과 이제 키높이를 맞추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을 대폭 확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대상 지역이 어디냐? 대상 지역은 차량 기지라던가 지금 이제 차량 기지들 많잖아요. 예, 초도창 부지들. 그다음에 터미널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상업 지역을 상당히 많이 늘려주겠다. 그럼 이 상업 지역을 늘려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화이트 사이트로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화이트 사이트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그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는데 이 화이트 사이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그냥 이 공법상의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 예, 풀어줄 테니까 민간에서 니네가 그림을 그려서 와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림을 그려서 오면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파격적으로 완화를 해줄 테니까 민간이 창의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지 니네가 밑그림을 그려서 와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을 해갖고 우리가 규제를 최소화시키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화이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사이트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의무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상업지역 종상량 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인센티브 주고요. 그 다음에 허용 용도도 자율적으로 니네가 민간에서 제한을 해라. 예, 제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대상은 뭐 창동 차량기지라던가 그러니까 대규모 공공개발 부지, 예, 그 다음에 대규모 민간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민간의 자금과 그 다음에 민간의 창의성으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이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강북의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 사이트 적용을 위해 뭐 차량기지 일대, 지역, 이게 대상지는 어디냐? 뭐 차량기지 일대, 역세권 일대,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 일대, 공공 유휴부지 일대, 요런 지역, 남아있는 지역을 이제 화이트 사이트로 상업지역을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강북권 대개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의 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면서 우리가 그게 주택 가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즉 강북 지역에 낙후된 어떻게 보면 주거 쾌적성이 좀 낮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녹지 비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 녹지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좀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서대문 쪽에 뭐 그다음에 마포 쪽에 그다음에 강북권 주요 산 쪽에 그다음에 뭐 동부간선도로 있죠. 예, 동부간선도로. 예,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상부를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중랑천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높여주겠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주거쾌적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강북권 대개조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주거는요. 자, 재건축 규제 완화 해주겠다. 어떻게? 자, 역세권 종상향 해주고요. 용적률도 상향해줘서 고밀 개발하겠다. 즉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노후도 접도율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재개발 대상 면적을 상당히 많이 넓혀주겠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충수 완화도 해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 자연경관지구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재개발은 관계없고 얼마 전에 그 휴먼타운이 발표됐거든요. 휴먼타운. 그러니까는 이 재개발은 전면적인 개발이지만 이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각 개별 소유자한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별 필지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도지구 층수가 완화가 되면 개별 필지들이 이제 휴먼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자 대규모 유휴부지, 차량기지라든가 터미널 등을 통해서 상업지역 면적을 도심권과 비슷하게 확대를 시켜줄 거고요. 자, 즉 뭐냐 강북을 위한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 즉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을 해서 상업지역 면적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거 쾌적성에 대한 내용은 자, 보행 일상권 내, 보행 일상권이라는 건 도보 20분 이내입니다. 도보 20분 이내 숲이라던가 공원, 하천 내 녹지를 조성을 해서 그다음에 천 같은 경우는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이런 것들을 새롭게 더 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상부를 공원화시켜서 중랑천과의 접근성을 좀 상대적으로 좀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발표된 강북권 대개조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뭐 이거 외에요. 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히 주택 시장이면 이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어떤 지역에 이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이제 아까 지금 나온 내용처럼 종상향이 돼서 준주거지역으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업성이 2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자, 그럼 사업성이 2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이런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투자를 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이 강북권 대개조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세미나를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소액 투자 관심 많으시죠? 예,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소액 투자도 여러분들 입지가 무조건 좋은데 하셔야 돼요. 입지가. 예. 즉 입지가 돈입니다. 입지가. 예, 부동산은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입지가 돈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입지 좋은 지역만 하셔야 돼요. 예. 자, 거기다가 또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도 우리 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용산 같은 경우도 관심들이 많으신데 용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전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예,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용산 얘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북권 대개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강북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강북 내에서도 그 점을 어디다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소액 투자와 관련된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한 3, 4억 정도로 네. 예, 아까 전문가님 말씀도 하셨었는데 용산에 꼭 좀 하나 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네네 제가 좀 현장에 좀 임장 활동을 가보고 그랬는데도 마땅치가 않아서 예, 전문가님한테 좀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용산의 어느 지역을 좀 방문해 보셨어요? 서계동 뭐 이런데 청파동 이런데 가봤는데 네. 예, 그런 데는 다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 금액이. 3, 4억으로는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용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내가 가진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 4억으로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총장님.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서계청파동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막 계속 돌아다녔는데 네. 그 돈으로 좀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 도움을 좀 받고자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자, 한번 이제 용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산은요. 예. 네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저층 그러니까 주거 지역을요. 한 네 개 건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 서계 청파동 일대. 예. 네. 그다음에 여기 원효로 일대. 네. 예. 그다음에 여기 남산 밑자락에 붙어 있는 후암동 이태원 일대.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지금 또 입지가 가장 좋은 평지고 그다음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한남동 일대, 여기 이촌동 일대. 여기 네 개 네. 건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다 높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너무 여기서 여기저기- 입지가 어디가 가장 좋냐면 당연히 여기 이촌동 일대, 한남동 일대가 입지가 최고죠. 그렇죠? 네네. 예. 여기는 나중에 사실은 여기 서계청파동이랑 나중에 비교를 하더라도요. 네. 같은 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지역이에요. 그죠? 왜? 근데 그쪽은 민족공원과 너무 네. 민족공원과 지금 한강변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만 항상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어떤 뭐 하이엔드급 아니면 대장주를 내가 소액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대장주 옆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용산의 대장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용산의 대장주가 한남로타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용산의 대장주는요. 네. 네. 한남로타운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나인원 한남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여기 한남더일 들어보셨죠? 네네. 예, 한남동 유엔빌리지 들어보셨죠? 네. 예, 근데 들어보셨는데 너무 비싸서 네. 너무 비싸서 그냥 들어만 봤지 사실은 언관생심 투자를 생각을 못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이 바로 옆에 그 한남로타운이 있거든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용산의 전통적인 부초는 바로 이쪽 한남대교 라인 쪽이죠. 그죠? 네. 여기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이런 데는 사실은 다 재벌가들만 지금 사는 지역이잖아요. 재벌들 아니면 네네. 뭐 유명한 연예인들 그죠? 여기 빌라들도 뭐 다 100억대 빌라. 여기 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계속 신고가 찍으면서 지금도 뭐 90억에서 100억 사이. 그죠? 네네. 자,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남 뉴타운이 로망이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좋긴 해요. 그죠? 한남 네. 뉴타운이. 한남 뉴타운이 좋기는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개발되면 평당 1억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남 2구역 조합원 분양가 나온 거 보니까 33평대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한 20억 되니까. 그죠? 네. 20억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프리미엄이 보통 한 5, 6억 정도 붙어 있으니까 내가 한남 2구역에 지금 33평대 조합원 거 매수하시려면 추가 분담금 합해서 대략 한 25, 6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평당 1억 정도를 보니까 지금도 한남 노타운을 많이들 이제 보시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자, 한남 노타운이 아무리 좋아져도 주변 지역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네네. 주변에 나인원 한남더리 여기 주변에 고급 빌라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예. 지금 얘네가 한남 노타운이 아무리 좋아져도 주변 지역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죠? 예, 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요. 한남 노타운 많이 올랐거든요. 예, 한남 노타운이 많이 올랐는데 한남 노타운보다는요. 얘네가 더 많이 올랐어요. 주변의 빌라들. 네. 나인원 한남더일 그다음에 유엔빌리지 이쪽 빌라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말씀드릴게요. 자, 한남 노타운이 2017년도 당시에 원빌라들이 있죠. 원빌라들이 6, 7억 정도 했을 때 여기에 고급 빌라들 그냥 렌트 빌라들 한 렌트비 한 400만 원 정도 받는 게 한 12억 정도 갔거든요. 네. 근데 얘가 지금 한 20억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네. 얘가 지금 25억 가요. 음.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투자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 전세가 막 10억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2억 투자해서 나는 벌써 지금 15억 번 거고 여기는 전세가 안 들어가 전세가 몇 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6, 7억 들어가서 지금 20억 번 거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 일대 잘 찾아보시면 이쪽에 지금 3, 4억 정도로요. 가장 좋은 입지에 용산의 가장 좋은 입지에 저층 주거 지역에 여기 동빙고동 일대나 한남동 일대가 지금 3, 4억 정도로 갭으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아, 차라리 그래요? 여기다 묻어 놓으세요. 차라리. 네. 예, 그냥 가격 오르는 지역입니다. 아. 예,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네네.
제가 나중에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산 지역의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관계로 여기서 상담 마무리하고요. 모자란 부분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용산에 관련된 소액 투자 좀 고민하신다면 내일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